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기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많은 저명한 분들과 함께 이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과 같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는 조금 잘못됐어요. 제가 17살 고등학교 3학년 때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43년은 북한에서 살다가 환갑이 넘어서야 탈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오늘날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 북한에 살 때 내가 다시 자유로운 사회로 돌아가서 모든 분들과 함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지금 통곡을 해도 좋을 정도로 제가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59년) 말 김일성과 저 청년은 잊지도 않는 북한 지상낙원소를 퍼뜨려서 일본에 사는 제일동포들을 93,340명이나 북한으로 등 떠밀어서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도 경제 상태도 좋았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니가타항으로부터 배를 타고 북한의 청진항으로 도착한 제일동포들은 깜짝 놀라서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그들이 선전한 지상낙원이 아니라 거지의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볕에 타서 새까맸고 여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었습니다. 배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말도 마음대로 못하고 직업도 자기 희망대로 택할 수 없었으며 사는 것도 국가가 정해준 곳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식량 사용이 어려워서 먹는 문제가 가장 곤란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병 만나 죽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저는 그런 속에서 43년은 버티고 살았습니다만 환갑이 넘고 이대로 이 땅에서 죽어야 하는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죽어도 좋으니 자유세계로 가서 이 북한의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결론 짓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만약 가다가 잡히면 먹자고 독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만 다행히도 살아서 일본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에 일본에 돌아온 지 20해가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자유와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하여 활동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지독한 독재 국가인 북한은 어느 현재까지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2개의 인권단체를 이끌면서 2015년 1월 15일에는 일본 변호사연합에 인권구제 신청서라는 것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원고로는 10명의 탈북자와 1명의 제일동포가 되고, 피고로는 북송 사업을 조직한 북한 정부, 일본 정부, 조청년, 북한 적십자사, 일본 적십자사, 적십자 국제위원회가 망라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부 조건은 딱 두 가지만 내걸었습니다. 하나는 북송 사업에 참가한 모든 기관이 개별적으로 국제사회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일본에서 북한으로 북송된 사람과 그 2세, 3세까지의 사람들을 일본만이라도 좋으니까 자유례왕을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2018년 2월에는 국제변호사와 함께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로 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가해줄 데 대한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또 2018년 8월에는 5명의 탈북자가 원고가 되어 북한의 김정은을 피고로 하여 1인당 1억엔씩의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은 도쿄지방법원에서는 기각되었고, 즉시에 도쿄고등법원에 상소했었는데 2023년 10월 30일 완전 승소를 했습니다. 이 재판 결과가 도쿄지방법원으로 넘겨져서 대달 재판을 거쳐야 하는데, 이것만 끝나면 손해배상 절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외국 땅인 일본에서 일으킨 이 재판은 세계에서 처음이었고, 거기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었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보도되었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북한의 자식들과 손자들 모두 1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저는 올해 82세입니다. 그런 제가 이대로 가족들을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살아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이룩된 평화로운 땅에서 가족들과 다시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하루빨리 현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 방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탈북자들과 한국 국민들,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북한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인권을 위한 투쟁을 더욱더 강화하여 북한 독재자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어야 할 지경으로 몰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는 한반도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분단된 것은 아닙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서양 세력에 의해서 분단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힘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단을 정식시킬 때에도 저는 미국을 비롯한 외세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제가 살아서 우리 북한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게 함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혼자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꾸는 꿈은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이신 분들과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꿈을 꾸신다면 현실로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가와사키 여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조금 전에 이제 에이코 가와사키 여사의 절규를 들으셨지만은 14명의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82세 꿈에 남아 지금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지금 수많은 탈북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탈북민들이 중국과 또 이 다른 3세계 나라들에서 개돼지 천대를 받으면서 인권과 자유는 고사하고 개돼지같이 이제 끌려다니면서 북송돼서 처형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많은 우리 청사와 같이 많은 또 NGO 단체들이 탈북민들 구호하기 위해 구출하기 위해서 또 북한 인권과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 줄기찬 투쟁들을 진심한 투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이코 가와사키 여사님이 호소대로 이 모임에 참가하신 우리 오늘 세미나에 참가하신 모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꼭 가와사키 여사를 도와서 하루빨리 탈북민들이 또 가와사키 여사와 같은 분들이 가족들과 빨리 만날 수 있는 통일을 합당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기여해 주시고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